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짚어보죠.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 2개,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3개. 요게 이제 맞바꿔서 통과됐다라는 얘기인데 각각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새 예산안과 더불어 통과시킨 쟁점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거든요. 예. 2개, 3개 서로 맞바꾼 거고요. 일단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는 내세운 법안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원지원법입니다. 아하. 이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10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후 3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예. 특히 학교 앞에 절대 정화 구역을 기존의 50m에서 75m로 확대해서 해당 구역 밖에서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 이런 논란이 있죠. 예.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 투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내세운 법안은요.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법에 관한 법안입니다. 남용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이제 대리점주에 대한 갑을 횡포를 낳은 남용유업 사태 후에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서 추진된 법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는 핵심 내용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모의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이야기고요. 또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전공의 개념 도입한 지 64년 만에 독립법으로 이제 특별법이죠. 지정된 것인데 전공의협 협의회 측은 당초 법안보다 굉장히 많이 후퇴한 법안이라도 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법안이다. 상징적인 의미의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요. 예. 실제로 알아보니까 전공의가 일주일에 100시간도 더 넘게 일을 한다네요. 맞아요. 아유, 이게 어떻게 안 됐어요, 진짜. 네, 환자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건 꼭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공의들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수련 이거 하는 분들은
그 병원의 일만 알지 딴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예. 지금 저는 대통령 이름 아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딴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예. 예. 아, 어쨌든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죠. 자, 유럽 얘기 좀 해보죠. 유럽중앙은행. 우리가 ECB라고 그러죠. 예, 예. 현행 마이너스 0.2%인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3%로, 그러니까 0.1%포인트 더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한 양적 완화 조치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앞서 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통화정책에서 마이너스 0.2% 예금금리를 다시 내리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시한을 연장하고 또 양적 완화 규모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 드라기 총재가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가 양적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도 정체 상태에 머무르면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동안 계속 시장에 그 관심이 쏠렸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유럽의 경우에 양적 완화 조치로 이제 양 경제 주체가 서로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양쪽만 빼놓고 나머지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하고 좀 불안한 입장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12월 15일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15일, 16일 날 15일, 아마 16일 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서 평가 기준이 주택담보가 아니라 총부채 상환 능력으로 변경된다 그러네요. 이거는 네.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빚내서 집 사라 했다가 이제는 빚내는 거 좀 규제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요. 예.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어제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서 총부채 상환 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존의 가계부채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던 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포함해서 전체 부채를 고려하는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걸 DSR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DSR은 그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 산정돼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빚 이자만 고려했던 그 총부채 상환 비율 DTI보다 훨씬 더 엄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협회가 마련 중인 방안은 여신 심사를 증빈소득 등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기준의 상환 여력 대비 강화된 예. 조건이 이 적용되는 바람에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고정금리 대출 권유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급되지는 않고 이제 새로 발생하는 대출에만 적용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그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근데 네,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1,100조가 넘어가니까 이제 글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게 미국 금리가 인상됐을 때 우리 금리가 만일 같이 오르게 된다면 이 주택담보대출로 빚어진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이제 예. 지금 가계대출을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층이 대출 받기 때문에 좀 그 완충이 될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가봐야 하는 거죠. 예. 모르는 겁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시면은 많은 작품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작가 도움의 개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품 감상하고 계세요? 글씨마다 이렇게 자기 컬러를 넣어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펜으로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새롭고 또 컬러가 굉장히 밝고 다양하고 되게 재밌네요. 저는 지금 서울 시내 한 전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멋진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첫 개인전 정도훈의 중얼중얼 래퍼 파티의 주인공인 정도훈 작가. 조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올해 20살의 젊은 작가라는 점도 눈에 띄지만요. 정도훈 작가는 자폐성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림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게 됐을까요? 정도훈 작가의 어머니 고유경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중얼중얼 래퍼 파티라고 지었어요. 중얼중얼이라는 건 사실 도훈이가 이제 그 자폐 성향 때문에 이게 중얼중얼 뭔가만 이렇게 많이 해요. 대화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중얼중얼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첫 개인전이니만큼 이제 도훈이가 미술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렸던 그림부터 지금 최근까지 작품 다 세보니까 70여 점 정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도훈이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열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한 6살 때쯤에 이제 기쁨터를 만났어요. 네, 기쁨터라는 건 일산에 있는 이 발달장애 부모들의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죠. 특수교육은 일정하게 꼭 필요한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편안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위주로 아이를 키웠죠. 그랬더니 그리기를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볼 때 다른 아이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림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재원을 많이 했죠. 여기 옆에서 수업 받다가 와봤거든요. 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신가요? 네, 되게 재료가 동영화도 쓰고 마카도 쓰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 다루는 것 같아서 자유롭고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지하철역에서 자폐증 친구들이 전시를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전시가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밴드를 이렇게 흑백으로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대단한 생각 들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 표정을 그리고 눈을 그리는 게 정말 따뜻하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참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세상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너무 뭐 장애아이, 장애에 대한 슬픔, 뭐 어려움, 희망 이런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냥 도훈이가 그리는 그림들, 그들의 노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즐기고 가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정도훈 작가는 자폐라는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특별한 화가로서의 재능도 갖고 있죠. 정도훈 작가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특별함.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바라봐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정도훈 작가의 첫 개인전 정도훈의 중얼중얼 래퍼파티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제 개인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윤지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해드렸죠. 사실 이 전시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다름이라는 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다름이 담고 있는 특별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우리가 살기 편한 바로 다양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회만이 우리의 잠재력, 창조성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거 요새는 FA 얘기 많이 해요. 예? 예. 프로야구가 이 FA 선수 영입에 이어서 외국인 선수 인재 영입 경쟁, 이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인데, 예. 한화에 이어서 기아도 메이저리그 출신을 주목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한화가 이 에밀 로저스 선수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 190만 달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기아도 이 170만 달러에 이 헥터 노에시 선수와 계약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에시와 로저스 선수의 맞대결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노에시 선수가 2004년에 뉴욕 양키스에 입단했던 선수이고요. 예. 이후로 지난해와 올해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는데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해 시카고 컵스에서 뛸 때 8승 11패를 기록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 경력만으로 본다면은 기아가 영입한 노에시 선수가 역대 KBO 리그에서 최고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프리미어 12 조별리그 미국하고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미국의 선발로 나와서 6이닝 동안 이 무실점으로 호투했던 지크 스프루일 선수도 기아에 7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아, 70만 달러예요. 예. 예. 아니, 하도 금액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70만 달러 그러면 생각보다 적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자, 그리고 독립야구단에서 말이에요. 또 한 명의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을 했는데 연천 미러클의 이강혁 선수 NC에 입단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강혁 선수 지난 2010년에 삼성의 이 신고 선수로 입단했던 선수인데요. 예. 2년 만에 방출당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에 입단했는데 이 불운하게도 고양 원더스가 또 해체가 됐거든요. 예. 굴하지 않고서 또 다른 독립구단이죠. 이 연천 미라클에 입단을 해서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기어이 다시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삼성에서 방출당한 지 4년 만에 NC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독립야구단, 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의 인생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죠? 예. 예. 어쨌든 독립야구단에 지금 뛰는 선수들 전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K리그 구단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축구 심판이 구속당했었는데, 결국 검찰이 전현지 심판관 4명을 기소를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산지검이 이 경남 FC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축구 전현직 심판 4명을 기소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지난해 9월서부터 중요한 경기 때마다 이 경남 FC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9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경남 FC의 또 이 안모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한 6억 원 정도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억 원이요? 예. 참, 하여간, 근데 이 축구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공정함, 신사적, 이런 것들이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참 안타깝네요. 자, 경남FC가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김종부 감독이 여기 감독으로 부임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전임 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경남 FC인데 이 김종부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예. 이 김종부 감독 아마 축구 올드팬들은 다 좋아하시는 선수였습니다. 예. 이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갈 때 그 86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 대표팀으로 뛰어준 선수였었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 스카우트 파동에 휘말리면서 선수 생활을 좀 일찍 접었던 그런 불운의 스타였습니다. 이 올드팬들 기억 속에 있는데 아마 이 경남 FC 맡으면서 K리그 다시 등장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경남 FC가 이런 시련에도 있고 또 잘 좀 컸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했었죠. 그 이유 간단합니다. 지난 1차 집회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불법 폭력 시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신고를 모두 불허했었는데 하지만 어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의 2차 집회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으로써 대책위가 집회를 여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불법 집회로 변질하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복면 쓴 시위자는 폭력을 쓰지 않아도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면서 검찰 역시도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전날이죠. 이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하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 여기에 이어서 9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런 쪽에서 집회신고를 모두 불허했다가 법원이 불허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결정났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회가 열리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막을 길은 없고요.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14일 날 열렸던 집회가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이번 집회도 이제 폭력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은 처음에 불허 방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이 집회가 이제 정말 폭력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도 초긴장을 좀 할 거고요. 또 지난번에 그 폭력 집회,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폭력을 사용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검거하기 위한 그런 아마 그 검거 작전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걸 닭골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당은. 그건 이제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예. 있었던 건데 지금은 닭골단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일 굉장히 초긴장 상태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라는 거는 예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은 복면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복면을 하고 나와도 폭력을 안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력을 하고 나왔다. 그리고 너는 폭력 쓸 거야. 이렇게 예단하는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으로부터. 그렇죠. 아마 내일 그런데 이제 폴리스 라인이 있으면 예. 그 폴리스 라인 이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집회 그 신고한 그 장소 안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검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경찰도 거기에 진입하기 그렇죠. 힘들겠죠. 사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영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예. 그래서 아마 내일 그 폴리스 라인으로 시위대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기 좀 어려울 거고요. 또 경찰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복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예. 과거에 보면은 복면을 쓰고 그냥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한 예는 거의 없고 이제
그 불법 폭력 그 시위를 한 경우에 이제 복면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복면적을 그 썼을 경우에 경찰 같은 경우는 그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렇게 그 쏴가지고서 그거 묻은 사람 나중에 검거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어떤 그렇죠. 작전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면 쓴 사람을 아마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복면은요, 네. 사실 정말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도 복면 시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집회의 폭력 집회의 대다수가 이제 복면을 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인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면 좀 곤란한, 예. 하지만 그 평화 집회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복면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복면 금지법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의원도 계시고 이런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면을 쓰고 많이 불법 폭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하도 화제가 되고 주목이 돼서요. 네. 내일은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좀 그런 감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11월 14일 날 했던 그 집회는 워낙 정말 그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죠. 예. 그래서 내일은 좀 그런 거를 좀 자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과 이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폭력 집회로 번질 우려가 뭐 전혀 없진 않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사실은 폭력도 전 두 종류라고 봅니다. 김영우 대변인께서도 사실 학생 시절에 시위도 하셨을 거고 그러신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요, 이게 서로가 이제 막 감정이 격하게 되다 보면 우발적 폭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적 폭력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쇠파이프, 뭐 밧줄,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계획된 폭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일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민주노총 사무실 뭐 거기서 뭐 쇠파이프, 손도끼, 해머, 절단기, 뭐 밧줄 이런 그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장들 폭력 시위에 사용되는 연장들 이런 수단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주최하는 이런 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폭력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경찰은. 왜냐하면 경찰은 또 폭력 집회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또 책임과 의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런 뭐 밧줄이라든지 뭐 해머라든지 이런 거를 소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굉장히 주시하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검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남은 것이 뭐냐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일 집회가 이제 평화롭게 뭐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4일 날 자행됐던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들 이것은 법적인 그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내일 시위와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뭐 강력한 그 조치가 취해져야 또 저희가 그 질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말은 합니다만은 그 자유에 따르는 그 책임 이런 것이 너무 좀 쉽게 생각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유 책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도 제가 가끔 씁니다만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다음에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어떤 공공 질서
공공 안녕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훼손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불교 조계종의 화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화의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의 집행을 하는데 그게 대화의 장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예. 정책을 만들고 이럴 때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범법자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예. 통해서. 네,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로 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는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 본인 스스로가 이 내일까지인가요? 어쨌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12월 6일까지일 겁니다만. 예. 근데 그거 이후에는 그렇다면 어쨌든 공권력의 법적 집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수를 해야 되죠. 그것이 먼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에서, 불교계에서도요. 예.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공권력이 들어가는 문제는 예.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경찰도 뭐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예. 하루 빨리 한상균 위원장은 자수하는 것이 오히려 좀 떳떳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계 뒤에 숨어서 예. 그냥 이렇게 계속 도피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었고요. 자, 계속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 정확히 재고 있는데 박 대변인은 곧바로 넘어갔고 아까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앞에 제가 이 리드 멘트를 하는 그 시간을 제가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예, 계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내일 집회 경찰이 불허했고 법원은 이제 허가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위, 집회에 관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집회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것이 과잉 진압이냐 폭력 시위냐라고 이런 것을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번 집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와야 되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그것이 불법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가 문제가 기왕에 사회적으로 됐다면 내일 집회는 평화적으로 하겠다 약속하고 있고 또 종교계와 저희 야당에서도 평화 감시단을 만들어서 또 꽃밭지대를 만들어서 평화적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가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기회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경찰도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과 단체도 정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 어떤 족쇄가 채워지지 않도록 정말 서로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 그런 계기로 삼자. 그렇게라고 좀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고 저희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평화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거 언론에서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요 이게 경찰이 일단은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네. 그것도 예단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단이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문재인 대표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계사 가서요 이 스님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벽, 평화의 벽을 치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단이에요. 뭐냐면 폴리스 라인은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단이거든요. 문재인 대표 하는 얘기도. 그리고 조계종에서 이렇게 인간벽, 이 평화의 벽을 치겠다. 이것도 예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언자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예단만 가지고 얘기를 이건 경찰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도를 어쨌든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에 좀 우리가 한번 새로운 출발점을 한번 써보자. 서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서로 간의 예단은 피하고 어쨌든 참여하는 국민도 단체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되 정말 그런 어떤 국민적 눈높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고 좀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전 내일 시위는 평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 경찰이 권고조를 구성해가지고 지난번 폭력 시위 때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을 검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절제되고 최소화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언론에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이게 무탄 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얘기죠 그거.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막지 않으면 어떤 집단 이성에 의해서 정말 잘 평화로운 집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기에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도 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도 예를 들어서 다른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어서 모인 어떤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성을 발휘해 주기를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배당한 사람은 잡아야 되는 것도 경찰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돼서 어떤 거대한 폭발의 불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은 말이에요. 이게 복면 쓴 시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다 지금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오늘도 굉장히 좀 추운 날씨인데 내일도 춥지 않겠습니까? 목도리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예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면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막 지레 겁을 먹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어떤 복면 금지법이 있다는 사례를 들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복면 금지법은요. 나치즘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주의 이런 시위할 때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복면을 착용하는 거 금지한다는 것이고요. 네오나치들이 실제로 시위할 때 복면하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복면 금지법이 생긴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어떤 소수 종교 이런 것들을 복면 뒤에 숨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복면 금지법은요. 오히려 이 평화로운 시위대 속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을 금하기 위해서 금지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 어떤 외국의 복면 금지법 이름만 이해하고 그 내용은 전혀 반대로 이해하는 이러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내일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지 미리 예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추워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저는 시위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시위 자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서 복면 쓸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근데 복면을 쓰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차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행자에 있어서의 권리를 제한했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 집회에서도요. 결과적으로 보행 통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차와 차 사이에 겨우 한 사람이 아주 어렵게 다닐 정도로 차벽을 쳐놓고 실제는 꼼수죠. 그것도.
그래 결과적으로는 차벽이 없으면 복면도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서로를 믿고 공권력이든 시위대든 서로 믿고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고 그 시위대를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예. 공권력 이러한 문화로 결국 나아가기 위해서 예. 이런 어떤 출발점들을 삼고자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복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또 복면을 쓴 측에서도 그제 11월 집회가 끝난 이후에 불법성이 일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는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로 이제 출발점을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한상규 위원장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12월 5일 내일까지 본인이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성역에 숨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이 갈등 구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종교계라도 좀 한번 들어봐 달라. 너무 막혀 있으니까 그런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상균 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죠. 예. 김대중 정부에서도 우리 잘 아시지만 단병호 위원장을 분명히 구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이 문제는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으므로 내일까지 보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종교계라고 하는 성역에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우리 공권력은 정부는 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한상균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자수를 하거나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이 지나면,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자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참, 이 조계종도 좀 고민일 거고, 경찰도 고민일 거고, 다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좀, 마찰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사회 구조가 오죽하면 예. 그 공권력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종교계까지 가서 의탁하는 종교계를 이 사회 갈등 구조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린 사회가 되고 소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번 주말 특히 일요일날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말 분위기 좀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사회가 하도 팍팍하니까요. 좀 연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